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탈북단체에서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야산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발 집단 감염이 강원도 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헬스장을 다녀온 철원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 서비스나 배달 음식 이용이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영서 북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이틀간 강원도 전 지역에 제법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기습적으로 날린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오늘 아침 홍천 강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비닐 풍선은 남서풍을 타고 파주에서 홍천까지 수십여 킬로미터를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대북전단 풍선을 수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군 서면 마곡리의 한 강가. 강변 나뭇가지에 5m 정도 길이의 긴 비닐 풍선이 걸렸습니다. 비닐 풍선 아래로는 김정은과 김일성, 김여정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어찌 잊으랴 6.25 민족 사륙자라고 써 있습니다. 대북 전단 종이도 100장 정도가 비닐에 쌓여 발견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된 곳은 앞에 보이는 홍천강 너머 강변입니다. 비닐 풍선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나뭇가지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오늘 아침 9시쯤 풍선이 직접 날아오는 걸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 위에 하늘에서 쭉 그 바람의 영향으로 여기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딱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딱 보니까 사진에 그 김일성, 김정은 사진이 보이길래 뭔가 좀 느낌이 상해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렸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그중 일부가 홍천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 단체가 제공한 영상에도 똑같은 사진과 글이 적혀있는 현수막이 날아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파주에서 날린 전단이 10시간에 걸쳐 남서풍을 타고 무려 70여 킬로미터를 날아온 겁니다. 경찰은 대북 전단을 수거해 지문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엄정 처벌 의지를 밝힌 만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살포 사실이 확인되면 회원들이 경찰에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초 저희 춘천 MBC가 단독 보도한 인제 수산리 지뢰 발견 현장에서 또다시 지뢰 3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경찰과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나와 지뢰를 수거해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아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수산리. 지난달 초 계곡에서 지뢰가 발견된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에 따라 지뢰 전문가와 탐지에 나섰습니다. 밭을 만들기 위해 흙을 밀어놓은 언덕. 금속 탐지기에서 날카로운 음향이 울려 퍼집니다. 울리는 게 50cm, 뭐 최소한 20cm 이상 되는 뭔가 물체가. 보호복을 입은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돌과 흙을 걷어내자 지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뢰가 추가로 발견된 것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임도에서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지뢰도 아군이 한국 전쟁 당시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M7A2입니다. M7A2 경전차 지뢰라고 하나. 이 지뢰는 60km 이상이 누르면 폭발하기 때문에 현대는 우리가 대부분 60km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전차 지뢰가 근데 대부분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를 함께 매설하기 때문에 인근에 또 다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후 바로 옆에서도 금속 탐지기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조금 더 깊게 묻혀있는 지뢰 2발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취재진은 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부대에 폭발물 발견 신고를 했고 지뢰 3발과 지난 16일 발견된 수류탄 1발은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 처리했습니다. 육군 3군단은 국방부와 인제군과 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뢰 제거 작업에 대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에서 만약에 이제 지뢰를 제거하려면은 많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행정 명령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70년, 정전 67년 동안
적경 지역 주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포, 지뢰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로 택배 서비스나 배달 음식 이용이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배출량까지 증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경비원의 손이 분주합니다. 20%, 30% 늘은 것 같아요. 5월서부터인가 그때서부터는 물량이 택배 물량이 확실히 늘었다는 게 일을 하면서 느껴져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외출 대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택배를 이용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 원주 지역의 쓰레기는 총 8,173톤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활 쓰레기는 9%, 재활용은 17%, 스티로폼 발생량은 12%가량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폐플라스틱과 폐지값이 내려가면서 민간에서 구매를 꺼리고 코로나19로 생활 폐기물 배출량까지 증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주시 쓰레기가 모이는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는 시설을 100% 가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는 40톤가량인데 현재 많게는 65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톤 이상은 처리하지 못하고 한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작업 중에서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가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시민단체는 같은 일회용품이라도 생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이나 플라스틱보다는 종이 빨대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이제는 거꾸로 저희가 종이 빨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매장에 요청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원하면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 건강과 함께 환경을 지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고 야구부가 창단 45년 만에 첫 전국대회 우승에 도전했지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대회 내내 프로구단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강릉고 투수 김진욱 선수의 호투는 빛났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회말까지 경기 내내 앞서가던 강릉고등학교 9회 초 3대2로 앞선 상황.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놓고 에이스 김진욱 선수가 투구수 제한에 걸려 교체됐습니다. 이어 등판한 투수들이 몸에 맞는 공고와 볼넷 등을 내주며 2점을 내리내줬고 9회 말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최종 스코어 3대4, 결국 김해고의 우승을 내줬습니다. 강릉고 최재호 감독은 지역민들의 응원과 우승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착실히 다음 대회를 준비해 그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우리 또 강릉 시민분들한테 약간 좀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앞으로 남은 시합도 뭐 세 대회 남아 있으니까 뭐 또 좀 좌절하지 않고 또 남은 대회도 한번 우리 또 도민 또 시민분들한테 또 좋은 또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우승 문턱에서 넘어졌지만 에이스 김진욱 선수의 호투는 빛났습니다. 2회 초 9원 등판에 7.2이닝 동안 11개의 탈삼진을 빼앗으며 김해고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9회에 올라와서 제가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아쉽게 못해서 다음 투수를 경민이를 그래도 주자 없이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점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전국대회가 있으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고등학교는 8월 열리는 대통령배와 10월 개최 예정인 봉황대기 대회에서 전국대회 첫 우승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강원도 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8일에서 10일 사이 서울 중랑구의 한 헬스장을 이용했던 철원 22살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중랑구 24번, 25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가족 2명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밀집 지역에 고층 건물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건물 주변의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다며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오늘 춘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통환경 영향평가 회의록을 공개하며 심의위원들도 학생들의 교통안전이나 차량 교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의에서 이면도로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직접 운전한 30대 남성이 검찰의 영장 청구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31살 이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이 씨가 검거된 지난 7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